초고령 사회가 가까워지며 실버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시니어 분들도 분명 재취업의 발판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 비용은 정확한 취업 정보나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든다면 시간과 비용은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좋냐, 요양보호사가 좋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두 자격증에 대해 완전 분석을 해드리고 선택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양보호사는 아주 정확하게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 유지와 함께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아주 정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끔 김장까지도 시키신다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러 갔는데 파출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데 사실상 이런 대상자분들이 시키는 일들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요양보호사 분들도 요양 업무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일들을 사실 많이 한다고들 하죠. 그리고 시설에서도 융통성 있게 넘어가라는 식으로만 말을 많이 하고요. 현재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노인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7명당 1명,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3교대 8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나 권리, 임금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들 많이 말씀들도 하시죠. 나이 불문 취업이 가능하지만 주로 여성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상대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재취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선택을 하시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일을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대우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도 알아볼까요? 사회복지사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재가복지센터에 취업을 하시면 사실 요양보호사와 별반 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양시설들은 그런 업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라는 틀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의료, 학교, 공무원 등 다양하게 뻗어나가기도 하죠.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측정합니다. 이는 기관 측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일 뿐인 거죠. 이건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본급 외로도 처우 개선비나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나 센터에 취업을 하시면 이와 같은 보너스도 수령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명절 시기가 되면은 월 300만원 이상 수령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기관에 취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업무의 강도가 사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해고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본다면 이 일을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내에 따라오는 행정 업무들, 계획서, 보고서, 상담 일지, 프로그램 일지 등의 서류 작성 업무는 무조건 따라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근을 사실상 피할 수 없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 분들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다 보니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예를 들자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ITQ, 엑셀 이런 자격증들을 공부해서 취득을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이력서에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어려운 자격증들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취득 조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까지는 240시간의 실습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320시간의 실습 및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에 대한 시험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실습 및 교육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컴퓨터로 본다고들 하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지원이라는 혜택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100% 무료는 아니고요. 일정 자비 부담 금액이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원에 여쭤보셔서 상의 후 과정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은 저희 가시TV에도 제가 올려두었었는데요. 전문대 졸업자는 온라인 강의 16과목, 실습 1과목, 고등학교 졸업자는 온라인 강의 26과목, 실습 1과목.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많이 투자가 되죠.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사회복지사도 따고 요양보호사도 딸 거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교육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이실 수가 있고요. 둘 다 취득을 희망하신다면 사회복지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그 다음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시는 게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시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양보호사까지는 취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께서 장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당되는 가족을 수발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따고 요양보호사를 따시면 이런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자격증이 각각 장단점이 분명한 국가 자격증이지만 내가 앞으로 쭉 평생을 해야 될 일이라면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운전면허증, 학력 개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면 누가 봐도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양보호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취업이 어렵다, 취득이 어렵다, 사회복지사도 취업이 어렵다, 취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여쭤보시면 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업은 어디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생 자기개발의 파트너로서 생각을 해주시고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저희 가시TV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